주도 섹터 공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밖에 날씨처럼 뜨거운 듯도 한데 네.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락한 종목의 수는 계속 많게 찍히고 있어서 어려운 시장인 듯 괜찮은 시장인 듯 헷갈립니다. 분위기 먼저 읽어주실까요? 오늘 지수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네.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을 혹시 못 느끼십니까? 대형주가 더 갈 것 같은 이 바람 제가 느낀 게 맞나요? 그 바람이 아닙니다. 그 바람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소폭이 좀 플러스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간의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가치 섹터, 음식료 조정받고 있죠. 전력기기 조정받고 있죠. 화장품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장에서 플러스인 업종의 종목들을 보면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바이오 섹터 흐름의 개선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맞아요. 오후에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현재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로봇이나 IT 플랫폼 같은 경우는 바람의 방향이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흐름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의 고점 돌파 수준에서 시장은 변화하고 있는 이런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으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700 부근에서의 스윙이 아니라 28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2800과 2000 그 이상의 지수를 바라보면서 종목의 흐름을 판단해서 우리가 지금 포트에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8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8만 원을 돌파한 지난 5월 7일 이후에 무려 한 달 반 만에 8만 원 주가를 다시 회복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3조 5천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과 연계된 차익거래에 의한 매매에 의한 매도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기가 지나고 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 3, 4일 동안에 2조 원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간의 3조 5천억에 대한 매도에 대한 향후에 1조 이상의 매수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 기존까지는 반도체 sek터 내에서도 AI와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전통적인 반도체, 삼성전자와 연계된 반도체, D램 가격의 수요와 연동된 이 소재주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AI 쪽에서 레거시 쪽, 그리고 레거시 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반도체 소재 종목에 대한 흐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성격이 시장을 산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레거시 쪽의 메리트를 반영한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맞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올해 업황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또는 체감적으로 잘 못 느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5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52%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지난해 한 해 동안 반도체 수출이 1000억 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큰 금액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올해 반도체 수출이 1300억 불 수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연 단위로요? 그렇죠. 무려 30%가 성장하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AI 쪽도 당연하게 성장하겠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반도체와 관련된 그 D램과 관련된 낸드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성장도 올해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도 마찬가지로 소재주에 대한 관심도가 요구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BM 키워드로 우리가 상반기에 많이 올랐으니 하반기에 이쪽에서 쇼티지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 종목단에서 기회가 있는 쪽은
소재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 움직이는 소부장 내에서 소재가 가장 먼저 움직임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과거 전례의 흐름을 판단해 볼 때 네. 소재주에 대한 관심도 지금 필요하고요. 움직임 자체도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씩 끌어올라오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요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소재주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살짝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많이 올랐던 HBM 장비단에서의 관심을 살짝 접어둬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부 이익 실현도 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HBM과 관련된 장비주의 경우에는 추후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은 계속해서 연속한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상승하게 되면 조정을 받는 것이고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부터는 조정에 대비한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고 소재주는 지금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서의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그러면 소재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죠. 편안하게 소재주라고 분류가 된 종목 아무거나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특정 키워드를 가진 쪽에서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건지 종목 소개와 함께 좀 풀어가 볼까요?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과 업종에 대한 얘기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종목을 선정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 무려 120개 종목이 되거든요. 많은 듯 생각보다 적은 듯 하기도 하네요.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섹터의 종목 수를 보유한 게 제약바이오 한 300여 종목 됩니다. 네. 반도체도 작은 섹터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전기전자가 110개, 자동차가 1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인데 이 120개 정도 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종목을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는 종목의 소재주에서 가장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아, 그러면 핵심 단어를 솔브레인, 국산화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주 표면적인 네. 대단한 내용에서의 흐름이고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은 세계 1위라는 거, 메모리 분야의 세계 1위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재주는 곰이 부르고요. 돈은 다른 사람이 번다라는 속담처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고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실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의 기술력은 일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80%에 대한 소부장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소부장 기업들이 일본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웨이퍼 만드는 회사도 일본 기업들입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소재단에서는 지난 화이트리스트 2021년도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국산화를 성공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21년도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솔브레인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2차전지 내에서 에코프로 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뭐 양극재도 하고 음극재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해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전지 소재단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이죠. 솔브레인이 반도체 소부장의 전체적인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난해 PNF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이게 이제 반도체 부품주입니다. DNF요? DNF입니다. 네네. 이 회사는 이제 그 PCB, 그 반도체에 대한 PCB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소재는 우리나라 1등이고요. 부품 회사도 인수를 했어요. 그럼 장비 회사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네. 솔브레인 SLD라고 비상장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검사 장비에 대해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넓게 솔브레인 그룹은 가져가고 있는 형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솔브레인의 주가 상황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 시점 주가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조금 올라왔고 그리고 소재 측면에서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종목 선정 다음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가격 전략 좀 소개받아 볼까요? 제가 앞서 소재주는 그간의 조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장비주는 그간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 수준에서 진입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께 좀 더 방송을 보시는 노력을 위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31만 5천 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31만 원 현재가 수준 정도 선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무난한 수준에서의 가격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의 가격은 한 37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왜냐면 앞에 고점이죠. 21년도에 찍어줬던 고점 부근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지금의 탄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권대 지점이기 때문에 37만 원까지의 목표 단가.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손절 가격은 한 28만 원 정도를 판단해 보신다면 소재주 지금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 지점에서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관심도 현 가격에서 필요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37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저희 시간 조금 남았네요. AS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PR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전에 장비에서 소재로 이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에서 이제는 미용기계 볼 때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네. 약간 오늘 어떡하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전략의 수정은 없는지 APR 이야기해 주시죠. 화장품 관련 뉴스들은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이익 실현을 해주고 조금 쉬어야 되는 구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APR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현금화 대응으로 가져가시고 다시 이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그때 저점을 이용한 매수 관점에서의 시점을 잡는 거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 드리길 잘했네요. 오늘은 네. 이익을 확정할 시기다.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타이밍은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그에 대한 고민들 저희와 함께 쭉 같이 해보시죠. 소요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